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유진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등에 업었어요. 젖은 손으로 유진의 손목을 붙잡은 할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은혜 갚는 법을 보여줄게. 운명을 바꿀 한마디에 유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 장유진이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24살 연극 영화과를 졸업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녀의 현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40분. 오늘도 어김없이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몸을 일으키며 침대 옆 낡은 원목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도전했던 수십 번의 오디션 대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드라마, 영화, 연극, 심지어는 광고 모델 오디션 대본까지. 어떤 것은 모서리가 해져서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은 형광펜과 볼펜으로 온갖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우 역 25살 회사원, 첫사랑을 만나 설레는 장면. 박소영 역 26살 간호사, 환자를 잃고 오열하는 장면. 대본마다 적혀 있는 캐릭터 분석과 감정 노트들. 유진은 매번 오디션을 앞두고 밤새워 역할을 분석하고 감정을 준비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좋은 연기였습니다. 결과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의 말들. 유진은 작은 한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가락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자 현실이 다시 밀려왔어요. 오늘도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방 보조 일을 해야 하고, 오후에는 강남 백화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행사 도우미로 일해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러 가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내일 있을 작은 극단 오디션 대본을 외우느라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고 원래 동그랗던 얼굴도 살이 빠져서 각이 져 보였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라면과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유진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유진아, 내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엄마는 내가 언젠가 멋진 배우가 될 거라고 믿어. 포기하지 마.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힘이 났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옷장을 열어보니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디션용 정장 2벌, 아르바이트 할 때 입는 단정한 옷 몇 벌, 그리고 평상복 몇 개가 전부였어요. 오늘은 카페 일을 해야 하니까 움직이기 편한 검은색 바지와 깔끔한 흰색 셔츠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가방에 필수품들을 챙겨 넣으며 유진은 스마트폰으로 배우 지망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에도 오디션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편영화 여주인공 모집, 웹드라마 조연 오디션, 뮤지컬 앙상블 모집. 눈에 띄는 공고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며 나중에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룸 한켠에는 발이 닳아서 굽이 살짝 기울어진 검은색 하이힐이 놓여 있었어요. 지난달 대형 기획사 공개 오디션에 갔을 때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자신 있게 준비해서 갔었는데 1차 서류에서 떨어졌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인연이 되지 않았네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실망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방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작은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의 20살 생일에 써주신 편지였어요. 우리 유진이가 20살이 되었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유진은 울컥했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며 유진은 복도 끝 작은 창문으로 바깥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이라 하늘이 어두컴컴했는데 저 멀리 검은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우산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10여 분의 거리를 걸으면서 유진은 오늘 카페에서 만날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친절한 분이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꿈을 좇는 청년들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오빠, 웹툰을 그리는 언니, 댄서를 꿈꾸는 동생. 모두 각자의 예술적 꿈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어젯밤 외운 대본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어 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있을 작은 극단 오디션용 대사였어요. 딸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장면이었는데 자신의 현실과 묘하게 겹쳐서 연습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며 유진은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간단한 인사조차 그녀에게는 소중한 연기 연습이었습니다. 목소리 톤, 표정, 몸짓 하나하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거든요. 커피를 내리고 주문을 받으면서도 유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정말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손님이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정성스럽게 만들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오후 오디션 대사를 되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휴식을 취하며 유진은 동료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아, 오디션은 어때? 좋은 소식 없어? 아직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거든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한다는 표정을 지어주었어요. 오후 백화점 행사 도우미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웃음을 유지해야 했어요. 발이 아파서 참기 힘들었지만 이것도 연기 연습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연기, 지쳐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연기.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소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표정과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 8시가 되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지하철 안에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간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일은 뭔가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있을 작은 극단 오디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으며 유진은 오늘 하루 번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와 행사 도우미 일로 약 8만 원 정도.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틸 수는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폭우로 변했어요. 우산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은 유진은 급하게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언젠간 주연이 될 거야. 반드시. 빗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건물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기만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밤늦게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대로 서 있다가는 막차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비를 피할 만한 다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도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거든요. 유진은 결국 비를 맞고 뛰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옷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집까지는 골목길을 통해 10분 정도만 뛰면 되었으니까요.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과 온몸을 거침없이 적셨지만 오늘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빗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발밑에 물웅덩이를 피해가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유진은 깜짝 놀라 급하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앞쪽 길바닥에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곱게 빗어올린 흰머리에 고급스러운 회색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비에 흠뻑 젖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셨어요. 특히 한쪽 발목 부분을 움켜쥐고 계시는 걸 보니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유진이 급하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스러움과 함께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이런 폭우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젊은 여자를 보고 의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애야, 정말 미안하다. 발을 헛디뎠는데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바람 때문에 떨리고 있었지만 품이 있고 차분한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평범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가벼우셨지만 발을 디디려고 하자 아픈 듯 얼굴을 찌푸리며 작은 신음을 내셨어요. 발목을 삐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목을 다치셨나 봐요. 혼자 걸으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댁이 어디세요? 병원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저기 보이는 큰 집이 우리 집이란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괜찮아라고 대답하셨어요. 유진이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골목 끝쪽에 정말로 웅장한 저택이 하나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커다란 대문, 그리고 고급스러운 조명까지.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집이었어요. 거리로 따지면 100m 정도 되어 보였는데 할머니 상태로는 걸어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정도 거리라면 할머니를 부축해서 천천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다친 발목으로 걸어가시다가는 더 다치실 수도 있었어요.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이 빗속에서 천천히 걸어가시다가는 감기라도 드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유진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려서 결국 등에 업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우셨어요. 아마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할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큰 저택을 향해 걸어갔어요. 빗물이 옷 속까지 스며들어 온몸이 차가워졌지만 유진은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장유진이라고 해요. 나는 한정욱이라고 한다. 24살이라고 했지? 참 어린 나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한정욱 할머니는 유진의 등에 업혀가면서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이유는 뭔지. 유진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답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가 꿈이구나. 참 멋진 꿈이네. 나도 젊을 때는 연극과 영화를 무척 좋아했단다. 직접 해보고 싶었지만 그 시절에는 여건이 안 되었지. 할머니의 말씀에 유진은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분이 연극에 관심이 있으셨다니 뭔가 예술 분야와 인연이 있으신 분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유진에게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꿈이라는 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특히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큰 저택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웅장했어요. 대문 옆에는 정암문화재단이라고 쓰인 큰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라니 할머니가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신 것 같았어요. 유진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비서로 보이는 그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급하게 달려와서 할머니를 받아주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비서에게 넘겨드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집에 도착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비서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유진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한 어르신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인 것 같았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무사히 집에 들어가시는 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한정옥 할머니가 비에 젖은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간절함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의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기다려. 내가 은혜 갚는 법을 보여줄게. 진짜 은혜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감사 인사가 아닌 뭔가 큰 계획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정옥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은혜 갚는 법을 보여줄게라는 그 말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무게감이 있었어요. 정암문화재단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그 웅장한 저택까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정암문화재단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암문화재단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문화재단이었어요. 영화 제작과 배급, 공연 기획, 미술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재단 이사장이 한정욱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검색해보니 한정욱 이사장은 국내 최대 언론사인 정암미디어그룹의 창업주 며느리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룹을 이끌어온 경영인이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죠. 유진은 자신이 어제 업고 간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런 분을 길바닥에서 업고 갔다니 지금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오후 행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한정욱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과연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며 일찍 퇴근한다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예쁘게 묶고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유진은 정암문화재단 앞에 도착했어요. 어젯밤에는 비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낮에 보니 정말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럽풍의 고전적인 건축 양식에 넓은 정원까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저택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어제 만났던 비서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유진 씨 맞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 복도 곳곳에는 유명 배우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정욱 할머니가 얼마나 영화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넓은 응접실에서 한정욱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어제와는 달리 우아한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발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무사히 넘어갔단다. 할머니의 인사에 유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차를 마시며 한정욱 할머니는 유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영화를 사랑했던 것, 남편과 함께 문화사업을 시작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를 제작해온 이야기들. 유진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유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진아, 나는 어제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어. 그래서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싶단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기자들이라니 유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유진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택의 대형홀로 이동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 정장을 입은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방송사 스태프들까지. 유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욱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서자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젯밤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폭우 속에서 자신이 넘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도와준 유진의 이야기, 자신을 업고 집까지 데려다준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아이가 바로 내 생명을 구한 은인 장유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유진을 무대 앞으로 불러내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어요. 유진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선한 마음에 감동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장유진 양을 저희 정암문화재단에서 제작하는 차기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하겠습니다. 그 순간 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더욱 활발하게 사진을 찍었고 관계자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주연이라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발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극단 오디션조차 떨어질까봐 걱정했던 자신이 갑자기 대형 영화의 주연이 된다니. 할머니는 유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유진아, 이것이 내가 말한 은혜 갚는 법이야. 내 착한 마음이 이런 기회를 가져다 준 거란다. 이제 정말로 배우가 될 수 있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연기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갑작스러운 캐스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홀 뒤쪽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불만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그 남자가 한정옥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저와 상의 없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도연아, 이 아이는 특별해. 내가 직접 봐도 알 거야. 그 남자가 바로 박도연 할머니의 장손이자 정한문화재단의 대표였던 거예요. 박도연은 유진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유진은 왜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으로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유진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정옥 할머니는 유진을 조용한 서재로 데려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영화는 젊은 여성의 성장과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로 제작비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작이었어요. 국내 최고의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상대 역에는 이미 유명한 배우가 캐스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유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이건 그냥 주어진 기회가 아니야. 내가 어제 보여준 진심 어린 마음 때문에 얻은 거란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연기 레슨도 받아야 하고 몸매 관리도 해야 하고 대본도 완벽하게 외워야 해. 준비할 게 정말 많단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단한 어조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유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먼저 가서 쉬고 있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자. 비서가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유진이 서재를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박도연이 할머니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도연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은 너무 큰 일이 일어난 날이라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벌써 여러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무명 신인, 한정옥 회장 구해주고 주연 캐스팅, 시선 집중되는 새로운 얼굴 등의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댓글들을 보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연기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주연을 맡냐, 재벌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줄 타기 제대로 했네 같은 악성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7시에 정한문화재단에 출근해서 연기 레슨을 받고 오후에는 대본 리딩, 저녁에는 보컬 레슨까지. 할머니가 최고의 강사들을 섭외해 주셨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연기 강사는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유진의 연기를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발성부터 다시 배워야겠어요. 감정 표현도 어색하고 대사 전달력도 부족해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겠네요. 유진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까지 연습하고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하고 대본을 달달 외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었지만
할머니가 용돈을 주셔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촬영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첫 리딩 날 유진이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모여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그 유명한 로비스트구나. 연기는 얼마나 하나 보자. 회장님 백 믿고 건방지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상대 역을 맡은 김민준 선배는 이미 여러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실력 있는 배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유진이 없을 때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테스트 촬영 날이었어요. 유진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여주인공이 첫사랑과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감독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아직 많이 어색하네요. 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감정이 겉돌고 있어요. 몇 번을 다시 촬영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태프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조 감독은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감독님, 이러다가 일정이 다 밀려요. 좀 더 경험 있는 배우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유진은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을 때 여배우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어버렸어요. 정말 어이없어. 연기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주연을 맡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오디션 보고 고생했는데. 맞아. 완전 불공평해. 재벌 할머니한테 잘 보이는 것도 실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박도연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제작사 대표로서 종종 촬영 현장에 나타났는데 유진을 볼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도연이 유진을 따로 불러냈어요. 촬영 현장 옆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이 역할에 맞는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스팅한 거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영화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유진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반드시 좋은 연기 보여드릴게요. 박도연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요? 영화 제작에 시간은 돈이에요. 당신 때문에 손해보는 건 저희 회사예요. 그러면서 박도연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뭘 믿고 여길 버티는지 알지만 곧 끝날 거야. 이 판은 내가 설 무대가 아니라고. 할머니의 총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꿈 같은 기회를 얻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박도연은 대놓고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도 있었고 한정옥 할머니의 은혜도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보겠다고. 그런데 유진은 아직 몰랐어요. 박도연이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유진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도현과의 불편한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유진을 둘러싼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녀에 대한 비난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어떤 기자가 쓴 기사에는 재벌 할머니가 밀어주는 무명 배우라는 제목으로 유진의 과거를 파헤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유진이 카페 아르바이트와 행사 도우미를 했다는 사실,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 것,
가리고 수십 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진 경력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가 다녔던 대학 성적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어요. 댓글들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연기도 못하는 주제에 줄 잘 탔다. 할머니 하나 구해준 걸로 주연까지 먹었네. 이런 게 공정한 경쟁이냐. 진짜 실력 있는 배우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말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은 유진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견딜 수 없어서 끄고 말았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시선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촬영 현장에 가면 스태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배우들도 예전만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조 감독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 중에 유진이 대사를 약간 실수하자 조 감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벌써 6번째 재촬영이에요. 다른 배우들도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스케줄이 계속 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민준 선배는 처음에는 유진을 감싸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 지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진 씨, 좀 더 집중해서 해주세요. 우리 모두 힘들어요. 감독님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의 말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표정, 발성, 몸짓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대본을 읽고 또 읽으며 감정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여전히 어색했고 감독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 힘든 건 동료 배우들의 변화된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선배님, 언니라고 부르며 다가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만 건성으로 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유진만 혼자 떨어져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유진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녀의 대본을 바꿔치기 해놓았어요. 원래 대사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유진은 그것을 모르고 카메라 앞에서 이상한 대사를 읊었습니다. 미안해, 정훈아. 나는 널 사랑할 수 없어. 내게는 다른 사람이 있거든. 원래 대사는 고마워, 정훈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였는데 완전히 반대 의미의 대사가 적혀 있었어요. 유진이 그 대사를 말하자 상대 역을 맡은 김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독이 컷을 외치며 어리둥절해했어요. 유진 씨, 왜 갑자기 대사가 바뀐 거죠? 대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상하네요. 유진이 대본을 들여다보니 자신이 외운 대사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제서야 누군가가 장난을 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누군가 제 대본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내용이었는데. 유진이 당황하며 말하자 조 감독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예요? 누가 그런 유치한 짓을 하겠어요? 본인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변명은 그만하시고요.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스태프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관심 끌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유진은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결국 그날 촬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감독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일찍 촬영을 마쳤습니다. 유진은 억울했지만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설사 안다고 해도 증거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몇 명 떠올랐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에는 유진의 현장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연기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혼자 앉아 있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그 사진들과 함께 현장 내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폭로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글에는 유진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색하게 연기하는지, 다른 배우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백 믿고 건방지게 군다, 스태프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짓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진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댓글들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연기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버티고 있네. 다른 배우들이 얼마나 피해보겠어. 빨리 교체해야 한다. 이런 애가 주연이라니 영화가 망하겠다는 내용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유진은 그 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한정욱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현장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들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이상한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참아라.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야. 내가 실력을 보여주면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유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길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저 애가 그 유명한 로비스트구나라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도연이 다시 유진을 불러냈어요. 이번에는 정한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전에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진에 대한 온라인 기사들과 댓글들이 프린트되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보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박도연이 그 종이들을 가리키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대중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작비만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유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끝까지 해보겠어요.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박도연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참 고집이 세네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영화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도연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뭘 믿고 여길 버티는지 알지만 곧 끝날 거다. 이 판은 내가 설 무대가 아니야. 할머니의 총애도 영원하지 않아. 그의 말에는 확고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꿈 같은 기회를 얻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박도연은 대놓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박도연과의 만남 이후 유진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건지, 정말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한정옥 할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퇴근한 후 유진은 혼자 남아서 대본을 읽고 또 읽었어요. 빈 스튜디오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고 대사를 외우며 감정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집에 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무언가를 뒤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상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창고 쪽이었어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뭔가 어수선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있던 창고인데 오늘은 왜 열려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긴 유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촬영 장비들과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카메라, 낡은 조명 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 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정한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제작한 영화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 같았습니다. 구석진 곳을 둘러보다가 유진은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필름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는데 라벨에는 1998년 오디션 테이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오디션 영상이라니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주변에 오래된 영사기가 있는 걸 발견한 유진은 혹시나 해서 필름을 넣어봤습니다. 다행히 기계가 작동했고 벽에 걸린 흰 천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여성 2명이 나타났어요. 한 명은 한정옥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유진은 스피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젊은 한정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역할을 맡았어야 하는데. 영희라고 불린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정우가. 나는 이제 연기를 그만둘 거야.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대화가 유진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정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 내 딸이 태어나면 꼭 배우로 키워야겠어. 나도 도와줄게.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 배우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때는 내가 많이 도와줘.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라니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영상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희라고 불린 여성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 여성은 바로 유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보여주신 앨범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유진은 믿을 수 없어서 영상을 다시 돌려서 봤습니다. 맞았어요. 어머니가 한정옥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25년 전 유진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배우를 꿈꿨던 건가요? 그리고 한정옥 할머니와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영상이 계속 진행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한정옥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약속해. 내 딸이 커서 배우가 되고 싶어 하면 내가 꼭 도와줄게. 우리 사이잖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도와주신 이유가 단순한 은혜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와의 오래된 약속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자신을 처음 봤을 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셨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한정옥이 말했어요. 그런데 영희야, 혹시 우리가 친척이라는 걸 딸에게 말할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두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친척이라고요? 유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와 한정옥 할머니가 친척 관계였다니, 그럼 자신도 할머니와 혈연 관계인 건가요? 어머니가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영상에서 한정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어머니의 친오빠였으니까 우리는 사촌지간이지. 내 딸은 내 조카딸이 되는 거야. 꼭 잘 키워야겠어.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친외할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이모였고 자신의 외할머니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왜 그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할머니는 왜 처음부터 그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유진은 영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뒤섞였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이 실력 때문이 아니라
혈연관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씁쓸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박도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 안다면 왜 그렇게 자신을 적대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필름을 다시 되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약속, 그리고 숨겨진 혈연관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급하게 영사기를 끄고 필름을 챙겼어요. 이 비밀을 아직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유진은 다른 쪽 출구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이 창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박도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유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훌륭한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말이에요. 필름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유진은 아직 할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받은 도움이 혈연관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거의 매일 현장에 나타나서 촬영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그때마다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영화 제작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유진은 며칠 전부터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연습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발표의 당일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한정욱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헤어와 메이크업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 유진은 잠시 한정욱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유진아, 긴장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오늘은 자신 있게 해.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감독과 주요 배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어요. 드디어 유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니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신인으로서 부담은 없나요?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한정욱 회장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유진은 미리 준비한 답변들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캐스팅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받은 비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기회에 합당한 배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준비된 멘트를 멈추고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객석에 앉아 있는 한정옥 할머니를 바라보니 며칠 전 발견한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유진이 말을 중단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준비된 답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한정옥 할머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유진은 대본을 덮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로비로 들어온 배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길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만으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에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한정옥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유진의 폭탄 선언에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관계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이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에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한정옥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할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이가 말한 게 맞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딸의 딸, 즉, 제 친손녀가 맞아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25년 전 촬영한 영상과 함께 DNA 검사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그 자료들이 나타나자 장내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럴 수가.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밝힐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회사의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사 결과 박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도연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건 오해야. 사업 자금이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증거 자료들을 공개하셨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박도연이 비자금을 조성한 명세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기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반전에 흥분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아셨나요? 박도연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유진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현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출입구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후련했지만 박도연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유진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유진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정당한 자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할머니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었지만 유진은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었어요. 발표회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도연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비스트가 아니라 정당한 후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거든요.
온라인 댓글들도 이전과는 정반대였어요. 진짜 실력파였구나. 할머니를 숨겨두고 실력으로만 승부하려고 했던 거네. 박도연이 방해해서 그런 거였어. 같은 응원의 메시지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이런 극적인 여론 변화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정옥 할머니는 유진을 따로 불러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유진아, 미안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성장하길 바라서 숨겼단다. 내 어머니도 그렇게 원했고. 할머니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할머니.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덕분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제서야 진짜 할머니와 손녀로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유진에게 정합문화재단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도연이 없어진 지금 유진이 배우로서 경험을 쌓은 후에는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먼저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들이 유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의심과 경계심은 사라지고 대신 존중과 친근함이 자리 잡았어요. 김민준 선배는 유진에게 다가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을 가졌네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파트너로 함께해요. 다른 배우들도 하나둘씩 유진에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진짜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진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연기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감독도 유진의 변화된 모습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주인공다운 모습이 나오는군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유진은 연기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김민준과의 로맨스 장면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영화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크랭크업 파티에서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유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영화가 완성된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사회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특히 유진의 연기에 대한 평가가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신인답지 않은 안정감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랐어요. 관객들의 입소문도 좋았고 유진의 연기에 대한 찬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여러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칸 영화제 측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진은 정말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작은 극단 오디션조차 떨어지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적인 영화제에 초청받을 수도 있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상식에서 유진은 신인 여우상을 받았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우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이 있기에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엄마,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정말 배우가 되었어요. 무대에서 말하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객석에 앉아있던 한정욱 할머니도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계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유진은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멋진 배우가 되어서 나도 너무 자랑스럽단다. 유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진 앞에 트로피를 놓았어요. 엄마,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될게요.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개월 후 유진에게는 새로운 작품 제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드라마, 영화, 심지어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유진은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독립영화를 선택했어요. 상업적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폭우가 내리는 저녁 유진은 우산을 들고 그날의 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정옥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때를 떠올리며 걸어가다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유진은 더 이상 무명의 지망생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진짜 배우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믿어주는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폭우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사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황혼의 노래였습니다.